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0.1% 올랐고요. 나스닥은 0.9%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혼조세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스닥은 계속 상승했고 다우는 하락했었죠. 오늘 하루 만에 다우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FMC가 오늘 밤 내일 진행이 되면서 역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연말까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어떤 기본적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빅테크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이 좀 강합니다. 제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23,000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한 2%, 3% 안짝 남아 있죠. 물론 꼭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특징 종목으로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3조 달러 넘은 순서는요. 첫 번째 애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파벳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이긴 하지만 3조 달러 넘어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알파벳은 20년 만에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빅테크 종목들이 시총이 엄청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라는 종목이 요즘 아주 강세입니다. 그저께 거의 뭐 7% 올랐다. 어저께도 올랐는데 오늘도 장중에 3.5% 올랐는데요. 장중에 7% 이상 오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257만 주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머스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장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 발언한다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하고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칩, 그렇죠? 삼성전자와 그 공급 계약 맺었죠.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제안을 했죠. 급여 제안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를 만들면 1조 달러를 주겠다. 그럼 8분의 1 정도 주는 거죠. 8분의 1. 1조 달러면 1,400조입니다. 1,400조. 뭐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못하죠. 항상 시장은 열려있으니까. 또 가능하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로봇주나 인공지능에서 기회를 탄다면 엔비디아도 순식간에 4조 달러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8조 5천억 달러 나면 10년 뒤에 미국 시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파동을 타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것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테슬라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그 모습을 또 JP모건에서는 타당한 뭐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뭐 젠슨 왕이나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진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했습니다. 뭐 FMC의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뭐 어느 정도 0.25 금리라는 예정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매 판매의 방향성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어떤 향후 방향성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소매 판매는 미국의 어떤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소비가. 그렇다 보니 소비가 3분의 1 차지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뭐 정부에서 하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고용이 침체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카드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관세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100% 해야 한다는 게 항상 제 생각이었는데 관세가 된 다음부터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아직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관세될 때부터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은 제품 가격으로 직결될 거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기업은 생산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위해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한 게 고용이거든요. 거기다가 로봇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로봇으로 사용해서 제품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인건비를 줄이면서 제품 가격을 만약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 바라고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로봇 사용해서. 그렇게 되면 고용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업화는 됐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골머리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애틀란타 연은 총재 라파엘 브로스텍이 언급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상황이 안 되면 금리 인상을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영역에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잭스론 미팅에서는 뭐 긴축 재정에 대한 뭐 정책 전환 뭐 이런 발언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잘 안 가거든요. 왜냐면 트럼프하고 그 둘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미국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 제로 금리 갈 때는 뭘 봤어요?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보냐면 고용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고용이 안 되면 침체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로봇을 하면 기업은 뭐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뭐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게는 소비할 돈이 없어지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국의 틱톡을 뭐 미국 사업권 매각, 뭐 큰 틀 합의 뭐 이런 내용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뭐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린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횡보. 월봉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지금 요 후행스페어 맞고 지금 횡보거든요. 이건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은 일단 여기 돌파가 되고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슈팅 들어가는 구매라고 했잖아요. 요거 23,000 정도, 23,000 맥스치만 한 200, 그럼 거의 뭐 700에서 맥스 한 900 이렇게 남은 거로 보는데 물론 뭐 그게 꼭 채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슈팅이 된 다음부터는 어디든지 저항대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가 정말 10년에 8조 5천억 달러 나간다면 10년에 도대체 미국 시장 어디까지 갔을까요?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배 갈라나요? 2~3배? 모르죠. 뭐 다른 기업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뭐 8조 달러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단한 제안을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어저께 차트 한 번 더 보죠. 뭐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쭉 당겼었죠. 쭉 당겼습니다. 장중한 때 7.5% 갔었고요. 종가는 3.5%네요. 어쨌든 쭉 뻗었습니다. 요때부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여기서 출발한 때 아까 말씀드린 10조 달러 얘기한 다음부터 뛴 거죠.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저께 국내장이 아주 강했죠. 어제 강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코스피 모습을 보시면 어저께 장 초반에 0.7% 올랐고요. 마이너스 잠깐 갔다가 0.3%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그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발표했죠. 10억으로 갔다가 한 달 반 만에 회귀를 했습니다. 요때 그걸로 밀렸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그걸로 오르다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더 줄지 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자본시장 활성화가 국민 열망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해소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이 PBR이 뭐 0.3인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바람도 해요. 뭐 중국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 그렇죠? 배당률 이게 이제 또 화두가 돼야 되겠죠. 어차피 주식 자사주 소각은 뭐 일부 반영이 됐어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된 부분이고 이제 분리과세 배당률 그렇죠? 분리과세 요율 그렇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걸 낮춰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 초에 5월 초 2294에서요 3400이니까 3420까지 갔었어요. 거의 42% 올랐죠. 특히 요때만 외국인이 지금 구조로 샀어요. 외국인들이 구조로 샀는데
요 근래만 거의 뭐 9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1조 그렇죠? 샀고 그 앞에 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5조 9조가 아니라 5조입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5조 정도 매수했죠. 요 근래 그렇죠? 요것만 뭐 3조 4조 그렇죠? 5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예전에도 한 7개월 이상 매수를 했다가 백도어 쳐가지고 거의 다 팔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매일같이 반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